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집 주치의는 치과 의사십니다. 권순용 원장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치과 의사 권순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를 좀 풀어주실까요? 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이갈이입니다. 이갈이는 생활하면서 반복적으로 치아를 꽉 물거나 옆으로 가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수면 시에 나타나는 행위를 한정지어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갈이를 그저 그냥 습관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습관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또 이유가 있으실 텐데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치과 관련된 질환하면 많은 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제를 이갈이로 정하셨어요. 그 이유와도 좀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갈이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알아둬야 할 이유를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갈이는 그 치주 조직을 손상시키고 턱관절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치료가 되어야 되는 증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시해도 되는 그런 습관이 아닙니다. 치료가 필요한 어떠한 증상, 습관이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서서 이갈이는 치아를 옆으로 가는 행동뿐만이 아니고 꽉 무는 행동도 포함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밤에 잘 때뿐만이 아니고 낮에도 이갈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잘 때뿐만 아니라 그 평상시에도 이갈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이 악물기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신경계통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역시 낮에 가끔씩 이를 가는 분들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갈이 하면 단순히 치아를 옆으로 그냥 가는 그런 행동만을 생각했는데 꽉 무는 행동조차도 이갈이가 될 수 있군요.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꽉 무는 습관, 그리고 치아를 옆으로 가는 행동, 둘 중에서 어떤 게 치아에는 더 안 좋을까요? 네, 그 치아는 원래는 수직력만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씹어 먹는다거나 음식을 먹는 힘은 대부분이 그 수직적으로 가해지는 힘인데요. 이갈이는 그거와는 달리 치아에 옆으로 움직이는 힘을 가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를 뺄 때 옆으로 흔들어 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빼는 힘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가 있죠. 아, 그러면 이를 가다가 치아가 빠질 수도 있겠군요. 근데 뭐 이 가는 힘만으로는 이제 빠지지는 않지만 네.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 알겠습니다. 혹시 이갈이를 할 때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자각하는 어떤 증상이 따로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 가족들이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제 가족이 없이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그러기가 힘든데 사실은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이가 뻐근하다거나 아니면 턱이 아프다거나 뭐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또 가끔씩은 그것을 이제 인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은 건가요? 네, 그렇죠. 자기가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좀 더 많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인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같이 누군가와 산다고 하면 주변에서 좀 알려줄 수도 있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인지하는 것도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갈이 원인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갈이는 왜 하는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그 잘 때 나타나는 이갈이와 그 생활할 때 나타나는 이갈이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요. 네. 보통 생활할 때는 이를 가는 것보다는 악물기 습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 증상이든지 요즘 학문적인 연구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반박이 있고 그런데요. 보통은 이제 부종교합이 있어서 이가 잘 안 맞는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나 병태 생리학적인 요인들이 좀 더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주 최근에는 어떤 우리가 수면할 때의 어떤 정상적인 과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 또 이갈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부종교합 말씀해 주셨죠? 부종교합은 이갈이 말고 어떤 문제로 좀 이어질 수가 있습니까?
네, 사실 이제 부정교합이라는 것은 이제 이가 잘못되거나 아니면은 턱뼈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잘못돼서 나타나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돌출입이라든가 덧니라든가 주걱턱이라든가 무턱 같은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심미적인 어떤 안 좋은 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씹는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능적인 것이 떨어지고요. 발음에도 문제를 주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상태에서는 잘 씹어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치아의 수명에 또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가장 이제 큰 문제가 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럼 부종교합이면 이갈이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군요. 그러면 이갈이의 대표적인 원인하면 부종교합을 꼽을 수 있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그 부정교합이만 가지고 이갈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네. 특정 부정교합, 예를 들어서 뭐 어금니만 닿거나 어느 한쪽에만 씹는 힘이 되게 이렇게 집중된다거나 그런 것들일 경우에는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 말고는 이제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상적인 그 호르몬 활동에 의해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수면 무호흡증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사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은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데 이갈이도 어쨌거나 수면 중에 일어나는 어떠한 행동 패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혹시 이갈이와 수면 무호흡증도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연결고리가 또 형성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 수면 무호흡증은 사실 상당히 심각한 질환이죠. 근데 네네. 이제 수면 무호흡증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뭐 코 안에 내부에 점막에 어떤 부어 있다거나 아니면 뼈가 좀 좁다거나 아니면은 목 부분이 좁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생기는 그런 어떤 질환이고요. 사실은 이갈이와는 좀 따로 봐야 할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면 패턴의 어떠한 행동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별개의 질환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갈이를 한다고 이걸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사실은 얼마나 되실지 좀 의문스러운데요. 그래서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갈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꼭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이유를 한번 정리를 싹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이갈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어떤, 심각한 게 봐야 되는데요. 이제, 네. 과거에는 이갈이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들 해서 일반인들이 이제 치료를 안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네.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제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부연을 하자면은 사실은 이제 가장 눈에 나타나는 증상은 이제 이갈이가 오래되면은 치아 자체가 마모되어서 치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죽는다고 표현을 하죠. 치수염에 걸려서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염증이 생긴 거에 의해서 또 이를 뽑게 된다거나 생각하면요. 그리고 이제 치주 질환과 같이 나타날 경우에는 거의 이가 소실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꼭 이갈이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아이들도 요즘에는 이갈이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아이들도 그러면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네, 아이들도 이제 이를 가는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갈이라는 것이 뭐 그런 정상적인 어떤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데요. 치아 영구치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네네. 혼합치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유치에서 영구치열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갈이를 하는데 사실은 어떤 특별한 원인이 많이 밝혀진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이들이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시달리면서 스트레스를 좀 더 받으면서 그때 아주 집중적으로 갈고요. 그때는 뭐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과정 중에 하나로 아이들이 이를 갈 수는 있지만 스트레스 때문에라도 이를 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꼭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아이들은 좀 지켜봐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유치라는 것은 언젠가 갈아낼 것, 그러니까 언젠가 빠질 거기 때문에 이가 단다고 해서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턱 관절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형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간다고 해서 턱 관절에 아주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있어서는 일단은 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턱 관절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혹시 성장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글쎄, 지금까지 밝혀진 연구로 인하여서는 어떤 이갈이라든가 이런 것이 성장에 영향이 있다고는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종종 일을 간다라는 그런 부모님의 어떤 말씀을 좀 들을 수가 있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성인이 된 후에도 일을 계속 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치료를 좀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병원에 내원했을 때는 또 어떻게 치료를 받는지도 살펴봐야죠. 이갈이에 대한 치료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보통은 이제 수면 시에 그 마우스피스를 끼고선 자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갈이를 좀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치아 자체로 보호를 하고요. 또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관절을 또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그 각각에 맞는 개인 치아에 맞는 그런 어떤 플라스틱 장치를 만들어서 어금니 쪽에 힘이 안 가해지게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성품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종종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서 쓰게 되면 아무래도 관절이라든가 이런데 오히려 안 좋고 이갈이를 오히려 또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내 구강 상태에 따라서 맞춤 제작을 해서 써야 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네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딘가 이가 안 맞게 되면은 그거를 갈아내려고 이를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맞지 않는, 장치를 넣었을 때 어디가 먼저 닿게 되면 그걸 또 갈아내기 위해서 더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아, 알겠습니다. 이제 마우스피스라고 하면 언뜻 좀 연상이 안 되실 수 있는데 권투 선수나 이렇게 스포츠 선수들이 끼는 그런 마우스피스 연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자체를 잘 때 착용을 하기 때문에 좀 환자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아니죠. 이제 오히려 잘 때 끼기 때문에 좋아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갈이 자체만 볼 때는 주로 밤에 이를 갈기 때문에 밤에 잠잘 때만 끼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은 잠잘 때 끼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낮에 끼면 이제 더 불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밤에 끼기 때문에 불편해 하지 않고요. 그리고 특별히 낮에 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를 악문다거나 아니면 사실은 이제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치거나 아니면 야구를 할 때에 이를 악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낮에 특정한 시각에 그 장치를 끼기도 합니다. 아, 낮에 마우스피스를 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 그러면 스포츠 선수가 아니더라도 악 무는 습관이 너무 심한 그런 행동 패턴을 보이는 일반인이어도 낮에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낮에 끼면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좀 불편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를 악무는 것이 내가 어디 일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어떤 어떤 집중력을 요하는 일을 할 때 그럴 때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장치를 끼워야 되는 환자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 악물기가 이제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마우스피스로 치료를 할 때는 치료 기간 어느 정도로 좀 잡아야 될까요? 네, 사실 이갈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완치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치료 방법으로서 보톡스를 맞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그런 경우라면 이제 완화되어서 좀 더 줄어들기는 하지만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하면은 이제 계속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주로 이제 밤에 끼워서 계속 끼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우스피스라는 게 이갈이 행동 자체를 잡기보다는 이갈이로 인한 어떤 증상 자체를 좀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따로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갈이를 하다가 그런 행동 자체가 잡힐 수도 있잖아요. 호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치료 방법을 중단했다가 나중에 다시 재발해서 혹시라도 마우스피스를 다시 사용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전에 제작했던 걸 다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혹시나? 네, 보통 이갈이가 완전히 완치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아주 스트레스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치아 부정교합에 의해서 원인이 됐던 경우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부정교합 치료를 받고 치아 교정을 받고 나서라든가 아니면 이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면은 이제
그 이제 낫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라고 하더라도 혹시 이제 추후에 재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장치를 좀 빈도를 줄여서 예를 들어서 매일 끼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이면 2번 정도 낀다거나 해서 그걸 끼워 주시는 게 좋고요.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내가 못 꼈다 그럴 때는 이가 변함으로 인해서 자기 치아에 안 맞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뭐 일주일에 좀 줄여서 일주일에 2번 정도 끼워준다거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착용을 안 한 상태가 몇 개월이라도 지속이 됐으면 나중에 다시 착용할 때는 재제작하는 게 낫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갈이를 치료할 때 이거 예후는 어떤 편인가요? 좋은 편입니까? 네, 그 이갈이 치료를 받았을 때 네. 일단은 장치를 끼워주는 것만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관절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이가 닳는다거나 이런 증상들은 이제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예후는 좋은 편이고요.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이갈이 자체가 완전히 그 낫느냐 안 낫느냐는 그건 이제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갈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에 대한 예후를 말씀하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갈이를 방치하면 뭐 치주 질환이나 치아 마모 같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는 그에 대한 치료와 더불어서 이갈이 치료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네네, 그렇죠. 그 치주 질환이 있으면서 이갈이가 있을 경우에는 치주 질환에 의한 잇몸 파괴가 엄청나게 가속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갈이 장치를 끼우기 전에 오히려 치주 질환을 완전히 치료하고선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서 이제 만약에 이갈이에 의해서 만약에 이가 너무 많이 닳아 있다거나 아니면 이가 빠졌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물론 수복을 해줘야겠죠. 신경치료를 해주고 씌워주고 아주 뭐 빠져버린 데는 임플란트를 해준다거나 이런 치료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갈이로 인해서 어떠한 증상이 나타났다면 그 증상에 대한 치료도 병행이 돼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일을 갈 때 사실은 치료를 한다고 해도 이 행동 자체를 잡아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이갈이가 예방법이 있긴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갈이는 사실은 이제 명확하게 그 원인과 치료 방법이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그 원인이 명확해야지 치료도 명확할 일 텐데 최근에는 오히려 그냥 정상적인 어떤 수면 패턴에 있어서 생기는 어떤 사람에 따라 어떻게 보면 이제 체질이라고 할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원인의 하나인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기는 그것을 이제 가정한다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 말고는 사실은 분명한 그 예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정 치료라든가 아니면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네,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갈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관리해 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셨고 더불어서 이갈이를 증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종기압이라든지 다른 질환들이 또 있으면 그건 또 치료하면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갈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치과의사 권순용 원장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